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희입니다. 현 정부가 단기간에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적용된 9억 원 이하 양도세 공제 실거주 의무는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듬해 9.13 대책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내년부터 처분하는 주택에 적용돼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는 좋지만 주거 환경은 열악해 소유주는 투자자, 거주자는 서민 중산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주거 이동의 자유나 재산권 등 헌법에 나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개막하는 이천 포럼을 변화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글에서 젊은 구성원들과 재미난 장면을 만들고 라면도 끓이고 했던 이유는 이천 포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고 변화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북극성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자 전문성과 스스로 시각으로 탐색하고 연구해 앞으로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회째인 이천 포럼은 20일까지 4흘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달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형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2018년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회의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면 다양한 방안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비공개 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전계약 신기록을 세운 기아자동차 4세대 카니발이 오늘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합니다. 4세대 카니발은 9인승 및 11인승 가솔린 모델의 경우 3,160만 원부터 판매됩니다. 디젤 모델은 이보다 120만 원이 추가됩니다. 7인승은 가솔린 모델의 경우 3,824만 원부터 시작되며 디젤 모델은 118만 원 추가됩니다. 4세대 카니발은 사전 계약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23,006대가 계약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단 시간, 최다 신기록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지난 7월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는 1월에서 5월에는 5,000건을 밑돌았으나 6월에는 6,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 7,000건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아파트의 대체 수요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르노 조에가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조에는 지난 2012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1만 6천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기차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출시되는 르노 조에는 지난해 부분 변경을 거친 3세대 모델입니다. 조에는 3개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995만 원부터 4,395만 원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736만 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적용 시 최저 2,259만 원, 최대 2,759만 원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디스플레이가 세계적인 화질평가 전문 업체 디스플레이 메이트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이트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디스플레이의 주요 화질 항목 가운데 밝기 유해 블루라이트 비중이 전작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색 재현성, 색 정확도, 반사율, 소비 전력 등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성이 OLED 디스플레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주류 세력들은 골수 지지층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상대 진영 압박에 이용하고 양념 등의 표현으로 미화하면서 이들을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뒤 엄청나게 불어난 나랏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패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 운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조폭 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권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코로나 2차 확산, 수해,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아직도 과거만 파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매입한 아파트에 2011년 1월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 매매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